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잠시 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을 하게 됩니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의 치열한 법리 싸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영장 심사와 전망 그리고 결과에 따라서 많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일산동구 당협위원장,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기자를 통해서 녹색병원의 현재 모습 그리고 법원의 현재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잠시 뒤면 이재명 대표가 녹색병원에서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이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녹색병원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법원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되는 것인데요. 사상 초유의 제1야당 대표 영장 심사이기도 합니다. 두 분께서는 오늘의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비극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 야당, 제1야당의 대표가 그 무슨 정치적인 사항이 아니라 부패와 관련된 그런 그 범죄 혐의로 인해서 오랫동안 수사를 받고 또 그로 인해서 국회 그리고 민주당 또 여야 관계가 모두 다 뒤죽박죽이 됐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것은 어쨌든 본인은 증거가 하나도 없다. 그리고 난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검찰 수사된 내용과 본인의 주장 중에서 소명 중에서 어떤 것들이 맞는지에 대해서 일단 재판부가 판단을 받도록 해보자라는 그런 주장이었잖아요. 그래서 네. 체포영장을 올린 거고 거기에 대해서 가결을 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던 것인데 네. 이 대표께서는 막판 순간에 그 단식 막판 순간에 또 장문의 편지까지 보내시면서 예. 부결을 시켜달라라고 본인이 그 이전에 세 차례나 해왔던 그 주장을 다 뒤집으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그런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결국은 이제 오늘 그 재판장 앞에서 그 검찰의 수사와 그리고 본인의 소명 이런 것들을 놓고서 무엇이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법리적인지에 대해서 판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 자체가 벌어진 것 자체는 상당히 불행한 일입니다만 어쨌든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누구도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오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화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시각 중랑구 녹색병원이고요. 이 녹색병원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중단하고 회복 치료를 받고 있고요. 잠시 뒤에 이제 모습을 드러내고 법원으로 향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병원 앞에는 정청래 최고위원이라던가 조정식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가 나와서 이 대표의 출발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은 8시 30분 전후로 해서 녹색병원에서 이제 모습을 드러내고 법원으로 이제 법원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가까이에서 보셨잖아요. 네. 지금 현재 상태와 상황이 좀 어떻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본인의 이제 출석 의지가 굉장히 강했다고 저희는 이제 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어제도 의료진 경우 오후에 최종 대표의 상태를 보고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변호인과 또 협의를 하는데 무엇보다도 본인이 가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의연하고 당당하게 갈 겁니다. 앞에서 이제 말씀을 좀 주셨는데 만약에 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대한민국의 그냥 소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법무장관이나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이나 집권 세력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토착비리의 주범이고 자범이라면 연합뉴스 TV를 비롯한 우리 공중파 이 많은 방송들과 기자들이 이렇게 저 모습을 보려고 하겠습니까? 취재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저는 상당히 착잡하고 윤석열 대통령 집권 1년 6개월 동안 야당 대표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야당과 협상을 한번 했습니까? 협의를 했습니까? 정치가 실종된 자리에 남은 모습이다. 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군사 독재 정권이었죠.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본인의 자서전을 썼어요. 그리고 육성으로 얘기한 게 있습니다. 자기는 퇴임 이후에 가장 좋았던 시기가 87년 2월 퇴임 이후에 김대중 전 대통령 때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2달에 한 번씩 청와대에 불러서 밥을 주고 외국을 보내줬다. 김대중 대통령이 누굽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사형 선고를 내는 사람이죠. 실제 죽이려고 했어요. 미국에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정치 보복을 하지 않죠. 집권 이후에도. 이런 모습 보면은 87년 민주화 이후에 본인과 함께 겨뤘던 야당의 후보든 여당의 후보든 대선을 놓고 겨뤘던 후보가 이렇게까지 수사를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불과 정확히 1년 6개월 전에 지난해 3월 9일까지, 3월 9일 날이죠. 우리 국민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말씀하신 대로 개인 비리가 있고 하면은 부당한 돈을 받았다거나 청탁을 받았다거나 특혜를 줬다거나 있으면 처벌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특수부 출신의 홍준표 대구시장은 왜 저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전 같으면 이것보다 더 큰 사건도 2달이면 끝났다. 윤석열 정권은 정권 교체하고 이재명 잡는 데만 계속 할 거냐? 앞으로도 그럴 거냐? 검찰이 무능한 거 아니냐? 질타를 합니다. 한번 좀 새겨 들으십시오. 자꾸 야당 뭐라고 하고 야당 대표 뭐라고 하는데 야당 대표 단식 중에도 6번 나가서 소환 조사 받았습니다. 예. 376번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법 앞에 평등? 좋습니다. 정말 제가 좋아하는 얘기입니다. 법 앞에 평등. 많이는 법 앞에 평등해야죠. 그러면 왜 대통령 주변 분들, 가장 가까운 분들은 한 번도 수사 안 합니까? 왜 소환 조사 안 합니까? 이거를 한민수만 묻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국민들, 많은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오늘 저 장면을 보고 예. 대표의 단식 장면을 근처에서 봤는데 네. 정말 한 번도 법을 회피하려는 적 없고 검찰이 부르면 부르는 대로 가서 조사 받았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 우리 국민들께서 차곡차곡 보시다가 나중에 평가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예, 가까이서 지켜보셨다고 하니까 좀 여쭤볼게요. 오늘 병원에서 나오시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지금 상태가 상황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뭐 혼자 이동 정도는 가능하다, 뭐 미음 정도 먹고 있다 정도는 보도로 전해지고 있는데 실제로 뭐 휠체어를 타고 올 것이냐 다양한 말들이 나오거든요. 지금 제가 어떻습니까? 어제는 예. 대표께서 일체 면회를 사절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의료진들도 지금 안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당에서 누구도 간 분이 없을 거고요. 예. 지금 잠시만요. 오늘- 예.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저는 걸어서 나오시는 걸로. 예, 지팡이를 짚고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당초 뭐 휠체어를 탈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일단은 현재 지팡이를 짚고 고민정 의원과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그리고 지금 여러 의원들과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상당히 좀 수척한 모습이고요. 거동이 상당히 좀 어려워 보이는 모습인데 오늘 장시간 또 이제 법원에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이 과정들이 좀 네. 어떻게 진행될지 저희가 함께 지켜봐야 하고요. 일단 그 첫 번째 모습으로 녹색병원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나온 모습 보고 계십니다. 뭐 간단하게 지금 뭐 지지자들의 소리도 좀 들리는 것 같고요. 검은색 차량을 타고 법원으로 이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병원을 나서는 이재명 대표고요. 지금 검은색 승합차에 탑승을 하고 이제 곧 법원으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전 10시로 예정이 돼 있는데 출근길, 뭐 교통 상황 등을 고려해서 지금 8시 31분 막 지나는 지금 이 시점에 차량에 탑승을 해서 함께 배웅을 나온 의원들에게 좀 인사를 나누고요. 이제 병원에서 출발을 하는 모습 함께 보고 예, 있습니다. 이 녹색병원 예. 예. 보이지 않습니까? 대표가 평소 이용하는 업무 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업무 차량이요. 예. 당초에는 뭐 구급차를 탈 수도 있다, 뭐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요. 아마 저 또한 예. 걸어서 지팡이를 짚고 가는 저 또한 본인의 의지로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진들이야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네,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구급차를 권유했을 겁니다. 네네. 대표의 저런 모습 또한 우리 국민들께 어떻게 비춰질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서울중앙지법에는 대표와 변호인 말고는 아무도 뭐 주요 당직자랄지 국회의원들을 아무도 대동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밖에 좀 전에 대표를 뭐라고 예, 할까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예, 있죠. 맞이했던 예. 환송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분들은 모두 우리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최고위원들과 사무총장, 민주연구원장, 정무조정실장 딱 이렇게만 네. 나가서 가시는 모습을 봤고요. 저는 뭐 그 정치가 아무리 비정해도 네. 24일 단식하시고 그다음에 3일
오랜만이죠. 다시 저희 검찰의 영장 실시 심사를 받으러 제1야당 대표 또 유력한 정치인이 가는데 네. 우리 헌법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있습니다. 근데 저런 모습을 보면서 단식 때도 그랬는데 더 이상 저는 집권 세력 내에서는 집권당 내에서 조롱하거나 폄하하거나 이런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모습 보면서 저는 우려되는 게 있어요. 만약에 구급차를 탔으면 뭐야 구급차 타고 나가고 당당하지 못하게 네. 저렇게 지팡이를 짚고 나가면은 뭐야 단식 제대로 한 거야? 저는 이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모습은 조금 전 이재명 대표가 녹색병원에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 연장을 안 하고 연기를 안 하고 왜 바로 나오시는지에 대해서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그 영장 실질 심사가 최소한 10시간 이상이 걸릴 것이다라고 다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정상적인 건강을 가진 사람도 10시간 정도를 그 수사를 받고 그 판사님 앞에서 더구나 이제 공방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그쵸. 아니겠어요? 그리고 혐의 내용 자체도 상당히 이 논리적인 반박과 입증이 필요한 그런 내용들일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게 24일을 단식했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저는 24일 단식하시면 지금 혼수 상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단식 중단하고 며칠 2, 3일 상간에 나오시겠다라는 것을 좀 너무 가혹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인이 좀 연기를 좀 요청을 하시거나 이럴 수도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제 나오시게 되는데 나와서 이제 10시간 넘게 좀 우려가 되는 건 그 긴 시간 동안에 그 조사, 응답 이런 것들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뭐 다른 어떤 뭐 그 건강상의 이유로 해서 그게 네. 중단되는 사태는 없을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우려가 되네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출발해서 지금 저희가 이 승합 차량이 이동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 장면인데요. 한 8시 30분 정도에 출발을 했고 여기가 한 12km 정도 떨어지 있잖아요. 법원까지. 그렇기 때문에 대략 뭐 지금 뭐 출퇴근 정체까지 고려한다면 대략 1시간 정도 소요가 될 것이다. 뭐 9시 30분 전후로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할 것이다. 뭐 이런 예측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가는 시간만 1시간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장 심사가 역대 최장 가능성까지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 거동하는 모습을 저희가 봤습니다마는 순간 휘청하는 모습도 좀 잡혔거든요. 이 긴 시간 동안 이 버틸 체력이 되겠는가? 이게 만약에 체력이 다하는 상황이 된다면 또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부분도 좀 우려가 됩니다. 저는 대표의 강한 정신력과 그리고 체력도 믿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뭐 당시에 뭐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고 후보들이 강행군을 하죠. 그때 비서진들이나 일정 팀들이 못 따라가고 심지어는 기자들까지도 일정이 너무 많다고 할 때 대표께서 한 얘기가 내가 가난했지만 부모로부터 제대로 물려받은 건 강인한 체력 하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잘 버티셨으면 좋겠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는 우리 김종인 위원장께서 진짜 건강을 걱정하셔서 연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 유엔총회 나가셨는데 해외에서 그거를 체포동의안을 재가를 해버렸어요. 18일 날 검찰이 영장을 불이나게 칩니다. 20일 날 본회의에 보고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21일 날 표결을 합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구속영장을. 그리고 그 사이에 대통령은 뉴욕인가요? 미국에서 재가를 합니다. 예. 만약에 대표의 건강이랄지 정말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면 그 체포동의안 아예 표결 자체가 25일이나 그 이후 본회의를 생각했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무리하게 잡혔겠습니까? 근데 만에 하나라도 21일 그렇게 표결을 다 시켜놓은 상태에서 만에 하나라도 대표 측에서 아니면 의료진의 권유로 어제까지도 초미에 관심했습니다. 예. 오늘 안 나간다고 했으면요. 우리 주변에 있는 판사들도 그러더라고. 판사 출신 의원들도. 네. 그러면 추석 연휴가 껴있기 때문에 최소한 10월 초 4일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연휴가 3일까지인가요? 그러면 4일도 잡기 쉽지 않고 재판부 속성이 뭐 그렇게 일정이 예, 된답니다. 예. 그러면 상당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표 입장에서 체력을 회복하겠지만 그 사이에 어떤 공격들이 있겠습니까? 정말 얼마나 악랄하게 공격하겠습니까? 신랄하게. 야, 본인 체력 챙기고 무슨 이유 때문에 또 그러는 거야? 왜 연기했어? 21일 날 체포동의안 표결까지 해놓고.
그런 거를 저는 정치인의 숙명이고 이재명 대표 정도 되는 분의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예. 저는 그런 부분들은 그런 좀 비정하게 했던 것들 예. 정말 24일 단식 동안에 단 한 차례 집권 세력에서는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는 쳐다보지도 않고 어떻게 풀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저는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 민주당 당원뿐만 아니고 많은 국민들의 뇌리에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뭐 이재명 대표가 24일 날, 그러니까 오늘 출석하기로 결정한 것은 나름대로의 정치적 계산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더 건강이 회복하고 나온 다음에는 예를 들면 그 중간에 그 추석 연휴가 끼어 있는데 그 동안에 너무 악랄한 공격이 신랄하게 공격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글쎄요. 그 동안에 무슨 체포영장 그 부결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까? 뭐 그런 공격이나 비난이 두려워서 일정을 지금 선택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전혀 말이 되지 않고요. 나름대로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내가 국민들 앞에 나타나는 것이 가장 뭐랄까 동정심을 사고 효율적일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 피의자로서 자기 방어권의 일부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 뭐 단순한 피의자가 아니고 또 정치인이시니까 그 정치적 고려 충분히 하셨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까지 뭐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거야 뭐 본인이 결정하시겠죠. 그리고 본인이 가능하다고 체력적으로 가능하다고 뭐 생각을 하시니까 나오셨겠지만 그러나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 이전에도 그 검찰에 가서 다 묵비권으로 일관하셨었잖아요. 대부분 뭐 그 서류로 내가 제출한 서류로 그리고 설명서로 가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글쎄 이번에 그 재판장 앞에 서서는 어떤 태도를 보이실지 그것도 상당히 궁금해요. 예. 예를 들면 내가 몸이 너무 쇠해서 내가 기력이 없어서 네. 뭐 제대로 대답을 못 하겠다라든가 뭐 기억을 잘 못 하겠다라든가 그럼 사실 인간적으로 굉장히 저렇게 단식을 오래 하고 그다음에 휘청거리는 모습으로 나타난 그런 피의자 앞에서 재판장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 그리고 검사들은 또 어떻게 그 자기들의 공격을 해나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좀 궁금하긴 하네요. 현장을 제가 들어가서 보지는 못하기 때문에 네. 저 현장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그것도 상당히 궁금증 중에 하나입니다. 예, 위원장님 그 이제 법원으로 향하게 되고 법원 앞에서 지금으로서는 뭐 특별한 메시지는 안 낸다는 보도들이 좀 전해지고 있는데 뭐 변호인단과만 출석을 하고 별다른 메시지를 내놓지 않는 그런 배경은 좀 어디에 있다고 보고 계세요? 이건 검찰 수사가 아니잖아요. 지금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이거는 정치 검찰의 탄압이다. 이런 식의 그 프레임을 짜고서 계속 공격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출석할 때마다 카드 뉴스를 만들어서 맨날 몇 시에 어디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최대한 지지자들을 동원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그건 일종의 압박이죠. 그런데 그 재판부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재판부는 그 압력을 가하면 오히려 더 유죄의 심증이 굳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예. 아시다시피 지난 그동안에 10번에 걸쳐서 체포영장이 가결이 됐습니다. 네. 이제 그중에 8명이 구속이 됐어요. 네. 2명이 구속이 안 됐는데 한 명은 하영재 의원 같은 경우는 혐의를 다 시인을 했어요. 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니까 재판장 입장에서는 아니 혐의를 다 시인한 사람까지 무슨 구속할 필요가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뭐 시인한 사람이 증거인멸을 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건데 법원에 가서 예를 들어서 무슨 시위를 한다든가 뭐 성명서를 낭독한다든가 이런 행위는 오히려 재판장 입장에서 보면 아 저건 본인이 뭔가 자신을 소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재판장 앞에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저런 다른 방식을 통해서 자신을 소명하려고 하는 거는 뭔가 본인이 캥기는 게 속된 말로 얘기하면 예. 그런 게 있구나라는 심정을 더 붙여줄 수 있거든요. 네. 변호사시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그걸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오는 사람도 최소한으로 해라. 그리고 변호인만 데리고 가시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게 다 그런 법률적인 판단에 기인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예. 그 어제 같은 경우에는 추석 메시지는 또 이제 내놨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뭐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겨 있었습니까? 아, 당원들한테 예, 예. 보내는 거예요? 명절 메시지 많이 내지요. 저도 그거를 기사로만 저에게는 메시지를 못 받아가지고 봤는데 네. 뭐 대표가
그동안 해왔던 말씀, 그 당원들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사직생의 강호로 국민 항쟁에 가장 앞장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표 그 체포동의안 가결된 뒤로 네. 지금 우리 당원들이 지난달에 그 혁신위원회에서 예? 자료를 공개한 거 보니까 한 245만 명 정도 됩니다. 되는데 체포동의안 가결된 이후로 하루에 한 10,000명 가까운 당원들이 새로 입당을 하고 있어서 어제 오전 상황이니까 아마 지금 더 많이 늘었을 텐데 한 3만 명 넘는 당원이 새로 입당을 했습니다. 물론 저기 가결 그 사태에 대한 이 분노심 때문에 의원들에 대한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에 대한 그 실망감 때문에 탈당하신 분들도 한 5,000명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당원들이 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겠다고 지키겠다 들어오시기 때문에 대표는 당원들께 그런 본인의 의지와 함께 지금의 현 상황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좀 지적하시는 문제고 민주주의랄지 법치주의, 언론 자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 민주화 이전으로 돌아가 버렸다 이런 부분 진단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현재 무능한 정권 여기에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 우리 민주당이 거기에 강장 앞장설 수밖에 없다 이런 메시지를 주신 거니까요. 우리 당원들한테 보내신 거고 저는 좀 전에 말씀 중에 그 대표는 지금까지 6차례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단 한 번도 묵비권을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 진술서를 내고 진술서 토대로 진술을 했지요. 한 번은 그런 보도까지 나왔어요. 저도 그 안에 들어가진 않았으니까요. 너무 자세하게 본인이 진술을 하니까 옆에 있는 변호인이 이거는 방어권 차원에서 너무 자세하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런 정도까지 있었고 그 과정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다 기억하세요. 처음 조사였나요? 제 기억에. 성남이었는지 가서 조사를 받는데 중간에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 매체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진술 태도에 대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말 경악했습니다. 그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일들도 있었기 때문에 검찰은 이제 재판에 들어가니까 더 이상 이제 언론 플레이 못할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보수 매체 법조 이른바 반장이라고 하죠. 법조 팀장을 만났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은 자기들이 묻질 않아도 피해 사실을 얘기해 준답니다. 야당에 대해서는. 그래서 참 취재하기는 편하고 기사 쓸 건 많은데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하더군요. 저는 그래서 아무리 가리려고 한다고 해도 국민 전체를 가릴 수 있겠습니까? 속이려고 해도 일시적으로밖에 속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 본다면 지금 윤석열 검사 출신의 대통령이 나오신 뒤로 지금 윤석열 검찰이 좀 가혹하다.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 이거는 정말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실 거라고 봐요. 전 지금이라도 이제 본인들 의도하는 대로 그렇게 수많은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다 하지 않았습니까? 야당에 대해서만, 야당 대표에 대해서만. 살아있는 권력은 정말 일도 건드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제가 여기서 아무리 말씀드린다고 제 얘기에 동의 못 하시는 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참 현명하시더라고요. 예. 다 그런 생각들 갖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 이제 한민수 대변인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는 100% 동의를 합니다. 그 국민을 속일 수 없고 그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저는 동의를 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치 무슨 언론 플레이에서 이재명 대표가 없는 죄가 만들어진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 언어 도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이화영 씨에 대해서 이화영 씨가 진술을 바꿨다. 그 사실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을 때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또다시 언론 플레이를 시작하고 있다 하면서 얼마나 대대적으로 공격을 했습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법정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게. 아니, 법정에 다 기자들 들어가 있으니까 기자들이 들어가서 그 얘기를 듣고 특종을 한 건데 마치 그것을 이화영의 진술이 달라진 것을 검찰이 언론에 일부러 흘려준 것처럼 그런 식으로 호도를 해가면서 예. 그건 사실이 아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사를 그렇게 오래 했는데 왜 이렇게 오래 수사를 했느냐. 2월 달에 이미 체포 동의안이 올라갔었어요. 근데 그거 막으시지 않았습니까? 그거 부결시키셨잖아요. 만약에 그때 체포 동의안이 가결이 돼서 그때 재판장 앞에 가서 영장실질 심사를 받았다면 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대선이 끝나자마자 유례 없이 거기 당대표였던 송영길 대표의 지역구까지 다른 지역으로 분당해서 인천 계양으로 가서 국회의원 되신 분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바로 당대표가 되셨어요. 이런 기이한 형태의 정치 행보를 통해서
본인이 당대표가 된 다음에 아니 야당 대표를 수사하기가 쉽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쉽게 회기가 있고 방탄국회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수사가 그렇게 제대로 원활히 되겠습니까? 일반인이었으면 이미 애진작에 끝났겠죠. 물론 조국 씨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보면 그 김명수 대법관 치하에서 재판이 몇 년씩 늘어지는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그런 경우도 봤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왜 이렇게 진연됐느냐? 그거는 끊임없는 방탄 전략과 야당 대표 임을 앞세운 그런 저지 전략 때문이었다는 것, 그런 것과 그리고 이 지금 혐의 사실 자체를 무슨 뭐 검찰 기자들이 언론으로부터 받아 써서 쓰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한 대변인이나 저나 다 언론 출신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자들에 대한 모독이다, 언론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한 번만 취재를 좀 하면서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법조기자 좀 만나보세요. 만나보시고 기이한 형태의 정치 행태라고 했는데 참 기이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는 한 당에서 정치인이 선택을 했고 만약에 그렇게 기이한 형태로 이재명 대표가 나왔다면 개항에서 떨어졌어야죠. 그리고 기이하게 전당대회에 출마했다면 거기서 당원들이 77.77%로 국민들이 지지 안 했어야 되지요. 정말 기이한 거는 여당 대표 선거에 대통령실이 개입해가지고 윤심 하면서 모두 나오려는 사람들을 낙마시킨 겁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부터 나경원 전 의원까지 안철수 후보는 입만 다물고 있으면 괜찮다고 말 안 하면 그렇게 해서 친윤 일색의 지도부를 만든 게 우리 국민들 볼 때 정말 기이한 겁니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얘기하는데 그때 법정에서 바뀐 진술 가지고 언론 플레이했다고 주장한 사람이 우리 민주당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되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때 이화영 전 부지사는 나중에 진술서를 냅니다. 임의성 없는 진술을 했고 별건 수사 압박과 회유가 있었다. 이거 중대한 겁니다. 정상적 검찰이라면 이거 수사를 해야 돼요. 공수처도 수사를 했는데 못하고 있지요. 벌건 수사. 네네. 그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리고 임의성 없다는 건 자발적으로 진술을 안 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시고 그리고 왜 이렇게 시간을 끌었나? 홍준표 시장이 말씀한 거 특수부검사 출신 홍 시장 얘기를 잘 살펴보세요. 옛날에는 수사는 어떠한 대선 후보급 수사라고 하더라도 2달 만에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그 잘 정확히 보시면 저런 말씀을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거의 카드 돌려막기예요. 대장동 수사를 열심히 합니다. 막히잖아요. 성남 FC를 또 수사합니다. 그것도 막히잖아요. 백현동 수사로 갑니다. 또 막히니까 쌍방울 수사로 갔는데 쌍방울은 원래 수사했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사라져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카드 돌려막기처럼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둘 다 기자 출신이니까 기자들이 만약에 이런 걸 취재를 하다가 자기 데스크한테 보고하면서 앞으로 이거 기사 취재 열심히 하는데 기사 곧 나옵니다. 곧 나오는데 1년 6개월 동안 기사 한 줄 못 쓰면 회사에 쫓겨납니다. 검사가 무능한 건지 이재명 대표의 진짜 혐의가 1도 없는지는 이제 재판장에서 밝혀지겠지요. 네. 그 이화영 부지사 얘기를 하셨으니까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화영 부지사는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습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호인이 맞습니다 그렇게 진술을 했고 그게 사실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보도가 되고 난 다음부터 민주당에서 발칵 뒤집힌 거 아닙니까? 갑자기 부인이 법정에 나타나서 당신 왜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 그런 식의 얘기를 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나는 당신에 대해서 앞으로 책임도 없고 의무도 없어 라고 하면서 대놓고 법정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고 아니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가족이 나타나서 그 진술 사실을 번복하라고 그렇게 윽박지른 그런 거 국민들이 다 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에서 그 앞에 찾아가서 면담하겠다고 시위하고 그랬었잖아요. 그 알고 봤더니 또 박찬대 의원인가 하는 분이 그 가장 최측근을 만났다라는 것도 처음에는 그것도 그런 사실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 우연히 전화 통화를 했다고 했다가 말이 계속 바뀌었어요. 그런 식으로 이화영 지사를 겁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번이나 똑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라고 진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견디다 결국은 아닙니다라고 진술을 바꿨는데 저는 이번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런 과정이 오히려 거꾸로 이재명 대표가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들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 인멸을 하려는 증거 번복을 시키려는
중요한 증거의 하나로 채택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승자박이고 네. 제 발등을 찍는다는 그런 속담처럼 이화영 지사, 부지사에 대한 어떤 그런 압박은 결국 온 국민이 알고 있고 재판부는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재명 대표에게 결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이 시각 이재명 대표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모습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오전 8시 30분경에 출발을 했습니다. 대략 1시간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법에는 약 9시 30분 전후로 도착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예측이 되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는 검은색 승합차를 타고 현재 법원으로 향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영장 심사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뭐 변수라 한다면 이재명 대표의 뭐 체력이라던가 건강 상태 정도일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오늘 구속 필요성을 놓고 사실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이 법정 공방을 오랫동안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김종엽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구속 여부를 가를 최대 쟁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아무래도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 소명하느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이제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하나는 이제 구속이냐 기각이냐. 구속이라면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고 이게 전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당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재판부라면 그 증거인멸 부분이 도주는 아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놓고 쟁점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증거인멸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을 놓고 이화영 부지사가 진술을 했다가 변호사가 확인을 해줬다가 다시 그 재판 중에 부인이 나타나고 또 민변 출신 변호사께서 나타나셔서 뭐 한바탕 뒤집어 놓고 다시 사임을 하고 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이거는 상당히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재판장이라면 지금까지 있었던 일련의 과정들 그러니까 그 2월 달에 체포 동의안 부결에서부터 시작해서 방탄국회 그리고 본인이 앞에 대표 연설을 하면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갑자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것 같은 그 분위기가 보이니까 영장 날짜를 지정해 가면서 언제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거 그러다가 돌연 단식에 갑자기 들어갔던 거 단식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나올 때 체포 동의안이 또 올라오니까 본인의 지금까지 했던 이 말씀을 다 번복을 하면서 다시 이걸 부결시키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 나온 것들 뭐 이런 일련의 과정 전체가 이분은 그 구속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아주 필사적으로 나름대로의 그걸 뭐 자기 방어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 증거 인멸을 비롯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재판부가 저는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이건 뭐 제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기각인 두 가지가 있죠. 범죄 혐의는 소명이 됐으나 그러나 그동안 2년 동안 수사를 했고 그래서 더 이상 증거 인멸을 할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그리고 도주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러므로 기각을 한다. 이럴 수도 있어요. 네네. 이럴 경우에는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고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재판부가 보기에 정식 재판에 들어가면 유죄 입증이 확실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런 표현을 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범죄 혐의에 다툼이 있고 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범죄 혐의 자체가 다툼이 있으니까 무슨 도망이라든가 뭐 증거인멸이라든가 이런 거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그 검찰의 수사가 변변하지 않았다,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반증이 될 겁니다. 네. 1번 구속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그동안 그렇게 강력히 주장한 억울한 사람을 불러다가 뭐 어떻게 수사를 했고 하는 부분들의 그런 논증이 무너지는 거죠. 그런 근거가 붕괴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혐의 사실이 있으나 그러나 증거인멸 가능성은 낮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검찰 수사는 제대로 됐는데 그 현재 뭐 건강 상태나 당 대표라는 특수성이나 이런 걸로 볼 때는 구속까지는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만약에 세 번째로 네. 범죄 혐의 자체에 다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 그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각각의 시나리오를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오늘 어떤 부분이 가장 좀 쟁점 될 거라고 보세요? 하도 말씀을 많이 해가지고 그냥 듣고 있다가 네. 놓칠 뻔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런데 시간을 잘 조절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아니고요. 아무튼 여러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는 재판장이 판사가 단식 기간을 쭉 돌아보면서 이게 정치적 의미가 있느냐 이런 건 보지 않을 거라고 봐요. 판사는 법리를 따지고 정말 야당 대표를 제1야당 대표를 구속하는 게 검찰이나 무슨 실익이 있는가 뭐라고 판사 출신 우리 의원이 설명하던데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보고 법리적으로 판단을 잘 하겠지요. 이재명 대표 정말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 끈질깁니다. 출신들도 다 그쪽. 뭐 얘기했으면 끝까지 비난해요. 비난하시기 전에 저는 본인들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당당하지 않았다면 그 비회기 기간에 영장 치라고 본인이 판사 앞에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7월부터 8월까지 비회기 기간이 3번이나 있었습니다. 그걸 주장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지난 2월도 주장했고 그 이후도 주장했고 국민의힘 지도부입니다. 과거 권성동 의원처럼 하라고. 국회 열지 말라고. 그래서 열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번엔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은 올가미를 던졌어요. 민주당을 향해서. 회기를 자를 수 없는 정기국회 상황에다가. 오늘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린 거 이제 그래서 말씀을 오늘 쭉 설명을 하시길래. 왜냐하면 설명이 이어져야 돼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비난합니까? 앞서서 좀 그 비난하는 것만큼 반복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예. 비난하는 집만 마시고 네. 똑같이 수사를 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비난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모든 우리 5천만 국민은 똑같으니까 평등하게 수사를 하면은 제가 이런 말 다시 않겠습니다. 정말로 지금이라도 소환조사 한 번이라도 하고 압수수색 한 번이라도 해보십시오. 양평고속도도 그렇고 도이치모터스도 그렇고 한 번씩 해보세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비난하면 자격 있다고 해주겠습니다. 한동훈 장관부터. 그러지 마시고 저는 증거인멸 이거 얘기 나오는데 저도 기사만 봤어요. 예.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걸 한번 보세요. 자꾸 이화영 전 부지사 얘기는 저도 거기에 맞춰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서를 내고 난 다음에 우리 모든 국민이 기사를 봤어요. 이분이 진술서로 기존에 검찰이 했다는 입장이 회유와 압박, 별건 수사에 대한 압박, 그리고 임의성 없는, 그러니까 자발성 없는 상태에서 내가 진술한 거다. 허위 진술이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걸 낸 뒤에 바로 이화영 지사의 최측근 여성이 압수수색을 당합니다.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 이런 게 별건 수사인가? 아니면 이게 압박이었나? 전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전 이제 그 유창훈 부장판사인가요? 예. 이분이 보실 텐데 일단 많은 영장을 발부하거나 기각할 때 사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네. 주거 부정인가가 있다고 예. 하는데 뭐 이재명 대표는 지역구 의원이기도 한데 어디 주거 부정이 있겠습니까? 도망은 가라고도 갈 수가 없어요. 24일이나 단식하셔가지고 그럴 일도 없고 250만 가까운 당원들이 있는데 당대표가 어딜 가겠습니까? 자꾸 증거인멸 얘기하셨는데 저는 검찰의 이런 압박이나 효유 수사가 똑같이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오늘 영장 실질심사에서 판사로 하여금 검찰이 이걸 수사를 어떻게 한 거지? 이렇게 보는 기점,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이 증거인멸 부분 그리고 판사도 사람인지라 보지 않겠습니까? 압수수색 몇 번 했습니까? 예, 376번 했습니다. 이 사건은 몇 번 했습니까? 네. 그러면 적어도 한 100번 가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네 가지 네. 사건이니까. 네. 그리고 제가 듣기에 판사가 이것까지 물어볼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디 보도를 보니까 기네스북감 압수수색이 있더라고요. 경기도청에 23일간 출장 압수수색 했습니까? 검사 부인 못하지요. 그거 들어보셨습니까? 경기도청 도지사가 김동연 도지사인데 거기를 가가지고 23일간 출장을 가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김동연 도지사의 PC를 가져갔어요. 아, 예. 그래서 이런 네. 부분들이 증거인멸 부분에 있어서 저는 판사도 한번 너무 기괴하잖아요. 괴기스럽잖아요. 그런 부분은 물어볼 수도 있겠다. 근데 제가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어요. 그 중대 이제 혐의 부분인데 네. 혐의 부분에 대한 그거는 이제 검찰과 우리 변호인들과 창과 방패처럼
혐의에 대해서 예. 많은 논쟁을 벌이겠죠. 근데 혐의 부분은 제가 좀 이따 설명할 시간이 있으면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치열하게 다투고 난 다음에 많은 시간이 가겠죠. 그 예. 이후에 판사가 결정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아니, 저는 민주당 분들이 반박을 할 때 좀 딱하게 여겨지는 게 그 음주운전하다 걸린 사람들이 흔히 경찰한테 하는 얘기 있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들 음주운전하는데 왜 나만 잡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말이 안 되는 주장인지 그 본인도 알 거예요 아마. 민주당 분들 매일 그래요. 아니 왜 이재명 대표만 그래? 저는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처럼 당 저렇게 고위 정치 지도자가 이렇게 많은 범죄 혐의에 연루된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니 검찰 수사를 왜 이재명 대표에 대해만 수사를 해? 이거요 문재인 정부 때 다 수사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백현동, 성남 FC, 대장동 이거 다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된 거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있을 때 쌍방으로 도주했습니다. 해외로 김성태 씨는. 그래서 기자들이 막 취재를 하면서 그때 다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됐고 대북 송금에 대한 얘기며 그다음에 대납에 대한 얘기며 이런 것들이 다 언론에서만 보도됐던 얘기고 어차피 김성태 씨가 귀국을 하면은 조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민주당 분들은 왜 김성태가 돌아온 다음에 언론에서는 쌍방울 대납 얘기만 했었는데 갑자기 방북에 대해서 그거를 그 수사를 해. 아니 어떤 사람 마약사범 수사하다가 이 사람이 강도나 살인한 사건 증거를 잡게 되면 수사 안 합니까? 그럼 그건 덮어줍니까? 아니, 그런 식의 논리를 제기하는 것들 자체가 저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거를 자꾸만 무슨 왜 우리만 그러느냐, 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만 그러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네. 예. 좀 별로 논리적인 설득력 없을 두 거라고 분께 영장 심사의 쟁점에 대해서 좀 여쭈어봤고요. 사실 이제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오전 10시부터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하게 되고 그의 쟁점에 대해서 두 분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검찰 같은 경우는 오늘 심사를 위해서 의견서가 한 1,600페이지 정도 달하는 거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 또 PPT도 500장, 한 4시간 분량이 된다고 전해지거든요. 사실 근데 저희가 이 영장 실질 심사를 뭐 직접 받아볼 일도 없고 직접 뭐 법원에 들어갈 일은 없었기 때문에 그럼 이거 1,600페이지 그 의견서 뭐 이렇게 검찰이 내면 일일이 다 보는 겁니까? 하나하나?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 판사가 보시겠죠. 그러니까 근데 아마 이렇게 중대한 재판이기 때문에 사전에 본인도 많은 이런 것들 뭐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여러 가지로 그 뭐랄까 수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는 판단이 있으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니까 PPT 자료도 있는데 그게 4시간 분량에 해당한다고 해요. 예, 예. 그리고 1,600페이지나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가 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고 범죄 혐의의 구체적인 게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저 법정에서는 지금까지 언론에서 나온 것 외의 것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검찰로서는 예. 언론 보도가 다 나오면 네. 판사 재판부로서는 뭐 이거 다 나왔던 거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거보다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나오지 않았던 그런 증거들을 제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고 네. 과연 검찰이 갖고 있는 카드 그런 것들이 뭐 녹취록의 형태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 입으로 한 녹취록 이거 부인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뭐 물론 이재명 대표께서는 그 본인의 직인이 찍힌 것도 나는 클릭만 했다. 이화영이 거기다 도장 찍어 온 것을 클릭만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클릭을 해야 그 직인이 찍힌 걸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앞뒤가 틀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서 뭐 과연 검찰이 그 현장에서 어떤 새로운 증거라든가 혐의 사실에 대한 입증 자료를 제출을 할지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반박을 하실지 이런 것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금 이 시각에도 서울중앙지법을 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녹색병원에서 출발하는 모습부터 현재까지 좀 얘기를 드렸는데요. 일단 두 분 여기서 잠시 계시고 저희가 준비된 뉴스 이어가다가 다시 한번 두 분과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